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66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남는 게 뭐냐? 6,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1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 넘게 삽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자이언트 쫄보개미 안갑성 기자입니다. 100세 시대 늘어난 수명이 저주가 아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강창희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창희입니다. 예. 평소 그 청중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100세 시대 하니까 노후자금이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돈을 갖고 있는 분도 많지 않겠지만은 그 돈이 있더라도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들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3년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의 관계가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이 세 가지에 걸려버리면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국 한국인들이 은퇴 준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한테 미리 다 퍼줘서인 건가요? 못하는 거 뭐냐면 첫째로는 너무나 먼 얘기니까 그 준비를 미리미리 다들 생각을 안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몇 억 원의 노후 자금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돈 생각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 평균 직장인이 6번 정도를 이직해야 60까지 다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균이. 그러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전전긍긍 하다 보면은 또 준비할 게 없는 거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노후 대비는 몇 억으로 되는 거 아니고 20대, 30대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이게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연령대별로 노후 대비를 해야 될 게 있다. 그 첫째는 뭐냐면 20, 30대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할 게가 뭐냐면은 삼청연금 가입부터 시작하라. 수입이 생기면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하죠. 또 회사 다니면 퇴직연금 자동적으로 가입하고 여기에 개인연금 약간 들어서 이 100세 시대에는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를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삼청연금을 일찍부터 드려야 되니까 삼청연금 가입부터 시작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00세 시대에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뭐 영어를 배우든지 무슨 회계를 배우든지 하여튼 몸값 높이는 노력을 20, 30대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은 이제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오기 때문에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때 자녀 리스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지고 자녀 리스크 관리를 4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할 일이고 그다음에 50대가 되면은 퇴직이 가까워오는데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된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뭐냐면 가계 부채를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안고 퇴직하면 괴로우니까 부채 갚는 노력을 50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가정은 갖고 있는 자산이 80%가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퇴직할 때가 되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한 반반 정도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50대, 60대에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소일거리를 가져야 된다. 네.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또 그렇고, 보람 있는 후반 인생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부 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필요한데, 그 일거리를 준비하는 게 또 50대, 60대다. 네. 그래서 이 연령대별로 해야 될 거를 미리미리 시작해야 되는데, 다들 퇴직 임박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네. 또 이제 남녀 차이도 좀 노후 대비를 할 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농담 중에 하나로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5가지는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인데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5가지는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라는 농담이 있더라고요. 예,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준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공통적인 거는 경제적인 문제는 다 준비를 해야 되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미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보니까는 50세 이상 남녀 중에서 남성의 경우는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생각되는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성분들은 10몇 년 정도는 혼자 남아서 살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혼자 남아서 사는 그 노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미리미리 생각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할 게 아니라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해야 된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대 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되면은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나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는 결국 부인하고 화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로는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 뭐 하고 살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요, 남성분들의 경우는 퇴직하고 나서도 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는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한 번은 뭐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그런 제목을 보내줬는데, 어떤 남편이 인기가 있냐면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뭐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이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그 작년 12월에 어느 공중파 방송에서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부부간에 그 갈등이 생기는 거, 그러다 이혼을 하잖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은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남성은 퇴직 후 소일거리를 갖는 데 집중해야 된다. 뭐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하려면 몇 억이 필요합니까? 라고 많이 사실 질문을 하실 텐데, 그 연령대별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퇴직 무렵쯤 되면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부동산 값이 오르든 부동산 값이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퇴직 무렵이 되면은 그게 50에서 60대 사이가 되겠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일단 갖고 있는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되게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자산만 가지고 볼 때는 공격적인 자산과 약간 그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자신의 형편에 맞게 비율을 정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형편이라는 게 그건 뭐냐? 이 나이가 첫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분은 너무 공격적으로 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많이 갖고 있게 되면은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고, 그다음에 재산 상태인데요. 뭐랄까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산이 많은 분은 공격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재산이 없는 분은 오히려 이 예금이나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는 재산이 많은 분은 예금하고 재산이 없는 분은 이제 이판사판으로 거느니까 문제니까. 그다음에 가족 상황.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집갈 딸이 있으면은
혼수값만큼은 1년 정도 기간 상품으로 갖고 와야 된다. 그리고 투자의 성향, 약간만 좀 떨어져도 가슴이 덜덜덜 떨리는 사람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웬만큼 떨어져도 안 놀라는 사람은 공격을 해도 되고, 그리고 투자 기간, 1년에 있을 때느냐, 5년에 있을 때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공격적인 비율과 안정적인 비율,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통 사람이 계산합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금융회사에 가게 되면은 형편을 묻는 앙케이트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답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점수가 이제 나오니까 손님은 아직 30대, 40대고 좀 공격적인 비중을 높여도 되겠군요. 이렇게 비율을 짜주고 손님은 60이 넘으셨고 그리고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비율로 짜야 되겠군요. 그렇게 해서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짜야 된다는 거죠. 이 가진 게 집 한 채뿐인 분들은 그 금융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그럼 집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아까 2021년 3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총자산이 5억 6,700이고 거기에서 부채 차입금이 1억 74만 원인데 그걸 빼게 되면은 4억 6,666만 원이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언뜻 생각하면은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66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6,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1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 넘게 삽니까? 그러니까 요즘 6,100만 원 갖고 어떻게 튀겨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있을까? 동학개미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고. 아니면 이제 집을 팔아서 해야 되는데 이 집값이 과연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그대로 있을까?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최소 생활비를 연금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선생님, 공무원, 군인 그리고 일부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이 나이 들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분 5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6%예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월 수령액이 7.7%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국민연금도 택없이 모자라고. 퇴직연금이 작년에 30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걸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1인당 3,800만 원이에요.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 될까 말까. 그다음에 개인연금 가입자 많지도 않지만은 그 계좌 수로 전체 금액을 나눠봤더니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한 2, 3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있는 건 뭐냐? 달랑 집 한 채거든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모자라는 경우 그 집을 유동화시켜서 그게 주택연금이죠. 생활 마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퇴직자의 60, 70%는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갖고 살고 있는 집을 유동화시켜서 노후자금 마련하는 방법하고 뭔가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에서라도 일을 해서 단 몇십만 원에도 버는 방법 외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체면을 내려놓는다. 그게 참 되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립해야 되잖아요. 자립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대로 노후자금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자립에는 어떤 자립이 있냐면 첫째가 행위의 자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난 자리를 남이 또 치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의 자립. 내 소신을 갖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일을 일을 한번 한다든지 그다음에 절약을 한다든지 그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의식의 자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타는 엑스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들여뒀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대단한 게요. 그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예. 근데 그분이 1년 8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1년 8개월이. 그런 분들이 주위에 들고 있어요. 네. 제가 뭐 옛날에 지금부터 47년 전인가 일본에 가서 연수 받는데 예. 그때 일본의 노인들이 일하는 걸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은 남의 눈을 의식하고 체면을 버리고 폼나고 권한이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거가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뭐냐면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 체면을 버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현역에 있을 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럴 때 뭐냐면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지금 금년에 50년째 이 금융투자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젊을 때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참 많았다. 네. 그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무슨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한마디만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사르트르의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 후에 저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임원 되면 가끔 약속이 취소돼서 혼밥 먹어야 되는데 쪽팔려서 못 먹잖아요. 예. 저는 그때 그 말 들은 것 때문에 혼밥 먹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젊을 때 그 일본에서 노인들이 일하는 사례를 본 거. 그리고 제가 2000년 그 초에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앞두고 몇 년 전인데 예. 그 퇴직과 관련돼서 은퇴와 관련돼서 책이 한 20권이 쫙 나왔더라고요. 예. 그걸 다 사가지고 읽은 거가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 예. 거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평생 현역이다. 평생.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그 취미 활동이든 그 일을 해야지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휠이 꽂힌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제 나이쯤 되면은 깨닫게 되거든요. 네. 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좀 더 젊은 나이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 깨닫고 미리 준비하는 거가 참 중요한 거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은퇴 교육도 미리 받는 게 중요하고 그런 관련 책도 많이 미리미리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가능하면 30대, 40대, 50대 해가지고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지금 같은 100세 시대 노후 준비 방법이다.